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바로 1일입니다. 7월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대권 후보들을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큰 후보들은 지금 홍준표입니다. 홍준표가 스스로 컸고 키워준 사람은 홍준표가 유일하게 키워준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나온다고 가정하고 최재형 후보 또 김동연 전 부총리가 나온다고 가정하고 김 후보 이렇게 한다면 이 세 분은 누가 키워줬습니까? 바로 문정권 아닙니까? 이 문정권이 이 세 사람을 완전히 키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90%. 물론 자질들이 훌륭한 분들인데 이 정치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본분에 충실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을 대통령 야권의 그것도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나가게끔 만든 동력을 제공한 데가 누구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정권이라는 것은 문 대통령 최정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국 세 분을 야권의 대선 주자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 야권 유력 후보 3인이 모두 지금 문재인 정권의 요직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법치주의가 대한민국에서 자칫하면 사라질 위기가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이 문재인 정권과 결별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 때문에 윤석열 감사원장은 이 여권과 충돌하면서 그러나 그분들은 충돌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충돌을 때리는 압력을 일방적으로 당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국민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발버둥을 치구나.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윤석열을 인정했고 오늘날 국민 지지율 제1위. 최재형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3~4%를 지금 4% 선을 지금 가고 있고 일단 나오고 나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력한 주자입니다. 지금 현재 야권에서 유력 주자라고 칭할 수 있는 분은 세 사람 정도가 되는데 윤석열, 홍준표, 또 최재형 이 세 분이 지금 가장 유력한 주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과 이 최재형은 또 다른 특별한 배경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고위 관료로서 문 정권에서 탄생시킨 야권 후보다라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자신의 스스로를 버리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은 항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애를 썼다. 바로 이런 노력이 국민들에게 인식된 겁니다. 지금 대선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윤석열 직전 검찰총장 김오수 전 윤석열 총장이 되겠죠. 대선 출마 어저께 공식 선언했지 않습니까? 6.29 날 공식 선언 그저께 했죠. 그저께. 최재형 감사원장도 곧 이제 사표를 집어 던졌으니까 사실상 이제 출마를 선언한 격이나 다름이 없죠. 그러면 여야 대선 후보가 거론되는가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야 대선 후보가 나와야 되는 판에 윤석열 엑스파일이 또 나돌았습니다.
이 엑스파일은 아주 후진 국가에서나 있는 음모판 찌라시입니다. 이런 찌라시를 만들어내서 한 사람을 죽이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정치판의 완전히 후진성이죠. 우리가 이제 상상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2002년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온 나라 떠들썩하게 했던 김대우의 병풍 사건. 이거 억울하게 민의가 왜곡돼 버린 그 사건. 병력 비리가 아닌데도 병력 비리자로 내몰았던 김대우의 병풍 사건. 이걸로 재미를 본 민주당.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김대엽의 병풍을 떠올리게 하는 것. 이거 녹음 파일 한 개로 시작된 병풍은 성공한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한 정치 공작. 이 공작이 성공해서 묻혀야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탄로가 났습니다. 사법부에서 김대엽을 감금시키고 체포했습니다. 왜? 감옥에 보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으니까. 허황된 내용이었습니다. 권력을 뒤에서 이렇게 받으면서 아주 정치 공작 기술 여기에 완전히 딱 맞춰가지고 행해낸 공작자들 이들 생각하면 이들은 정말 국민들이 가만 놔둬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국민의 뜻을 왜곡시킨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억울하게 그때 이해창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치 공작에 먹잇감이 돼서 결국은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이렇다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002년도죠. 정치 공작. 이번에도 예외 없이 엑스파일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공작 아닙니까? 이것도 공작의 일환 아닐까요? 이제 이 공작의 일환, 이 출처를 찾아서 나중에 언젠가는 법적으로 일망타진해야 될 사항들일 겁니다. 그리고 야권 유력 후보들을 우리가 한번 딱 얼굴을 한번 보시죠. 김동연 전 부총리나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이들은 현 정권에서 전부 경제부총리도 하고 검찰총장도 감사원장 다 지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직업공무원 출신입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치를 하겠다는 꿈을 가져본 적이 물론 그 가슴 속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꿈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그들의 사명을 그대로 한 것뿐입니다. 한 사람은 그냥 경제관료로서, 한 사람은 그냥 검사로서, 한 사람은 그냥 판사로서 이 길을 갔던 직업공무원의 철저한 자기의 본분을 다했던 훌륭한 공직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고위공직을 선택할 그 자리 포스트를 선택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을 해서 정부 요직에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을 전혀 반대 서가지고 정권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권을 딱 가리켜서 약탈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을 약탈했다. 약탈 정권.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국민들의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약탈이 뭡니까? 약탈 정권. 약탈이란 것은 도적질하는 마적단 같은 그것을 약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약탈하면은 부녀자들을 또 재산들을 또 그 남정네들을 전부 다 죽이고 약탈하고 한 산적들이라든가 무슨 나쁜 어떤 소굴 이런 걸 상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약탈 정권이라는 바로 그런 명명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약탈 정권이요. 국민을 약탈한 정권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문재인 정권에게
정수리 소위 정면으로 저격을 한 겁니다.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보십시오. 현 정권하고 왜 결별하게 됐냐? 왜 정치인으로 변신됐냐? 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탄압을 했기 때문입니다. 법치를 지키지 않고 정권을 왜 안 지켜 하면서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는 사람을 그대로 뒤에서 내동댕이 치려고 하다가 거꾸로 매기친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참혹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의 밥이었습니다. 추미애의 밥이고 박범계의 밥이었습니다. 그들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먹잇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검찰총장이란 그 큰 직책, 또 감사원장이란 큰 직책을 먹잇감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먹잇감은 뭐냐? 죽여버리겠다 이겁니다. 칼만 안 들었지 가만 안 놔두고 혼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혼을 내고 그들의 팔을 묶고 다리를 묶고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은 다 살아나서 생還했지 않습니까? 딱 그만두고 자유의 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살을 어디로 돌리고 있습니까? 그 정권, 소위 말해서 법치를 지키지 않았던 정권, 문재인 정권으로 화살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권의 후보가 됐습니다. 지금 근본이 그럼 뭐냐? 민주당이 뭘 잘못했냐? 그 헌법을 보는 그 견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박근혜 정권을 물리치고 문정권 어떻게 해서 정권이 됐습니까? 촛불 해가지고 촛불 거기에 또 가세해가지고 가치들 그냥 하다가 태블릿 PC 사건 그걸 그 꼬두리로 해가지고 갑자기 기습한 정말 무서운 공작들이 많았습니다. 정치적 공작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태블릿 PC가 뭡니까? 그게 태블릿 PC가 진실이었습니까? 가짜였습니까? 자, 지금 가짜로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국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엿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또 탄핵 과정하고 선거 과정 한번 보십시오. 이 탄핵 과정에 말이죠. 아군인 유승민을 필두로 한 사람들이 몇 사람 이 유승민이 주동자입니다. 제1주동자가 돼서 저쪽 민주당과 야합을 해서 같이 짬짬이를 해가지고 탄핵을 대통령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전부 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냥 넣은 게 아니고 쳐넣습니다. 강제죠, 강제. 만들어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을 전부 완전히 죄를 만들어서 집어넣었습니다.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돈을 먹었다는 겁니까? 돈 먹은 거 봤어요? 사법부도 거기에 부안해동했습니다. 김명수 사법부. 헌재도 부안해동했습니다. 그 당시 헌재 재판관 누굽니까? 이정미입니까? 나중에 역사는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문재인은 헌법에 따라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지 촛불혁명으로 이렇게 옹립된 사람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헌법 준수하겠다는 대통령 취임 선서도 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대통령 권한 원천은 헌법과 법률로부터 나왔지 촛불 시민에 나온 것도 아니고 강성 지지층 친문 대깨문한테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그 선택에 의해서 41.2%인가 3%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2등이 홍준표 25, 6% 받았죠.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여권은 스스로 뭐라 그럽니까? 아주 국민이 뽑아준 사람이 아니고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냐 그런 권력이 있냐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입을 즐겨 얘기합니다. 촛불혁명 대통령이 말하는 그 촛불혁명 얘기를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바로 이거는 선출된 권력이라고 부르지 않고 헌법과 법률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 권력을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 선전 용어가 촛불혁명. 여기가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혁명 정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이 돼서 소득 주도 성장하고 시장과 아주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하고 6.25 전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북한 세습 독재자를 짝사랑하고 굴종적이고 아주 환상적인 대북 정책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지금 언론은 얘기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미사일로 쏘아대도 아무 말도 안 하죠.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한다.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 보고 쳐 웃고 있다. 뭐 이런 소위 모욕적인 얘기를 욕을 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공무원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해군한테 저렇게 죽었어도 해상에서 살인을 당한 것도 지금까지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 하지도 못합니다. 아무 항의도 하지 못합니다. 조국 일가 수사를 한번 보십시오. 조국 일가 내 편이 아닌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 이런 게 전부 다 일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국 수사를 계기로 해서 검찰 때려잡자. 그래서 때려잡는 장군으로 누구를 보냈냐? 추미애 장군을 보냈죠. 자, 추미애, 박범계 두 사람이 이제 편가르기 인사로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완전히 훼손됐습니다.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에는 특히 격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집 지키라 했더니 말이지 안방을 차지했다 하면서 감사원장을 그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원이 정치를 하냐? 아니 바르게 헌법에 따라서 감사를 한 그 훌륭한 감사원장을 향해서 뭐 집 지키라 했더니 안방을 차지했다. 어떤 집안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어떤 안방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헌법의 안방을 지켜야지. 그럼 무슨 안방을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감사원장을 모욕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감사원장도 좀 나와봐. 자, 윤석열도 나와봐. 김동연도 나와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대통령 나와봐. 그래서 야권 나중에 단일화 해가지고 야권에서 정권교체 반드시 해. 라는 그런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시작했죠. 이들이 대권 후보로 나선 거는 다시 말하자면 문정권의 고위공직자 세 분이 결국 대권에 이렇게 나서게 한 것은 대권으로 키워준 것은 문정권의 책임이 90% 이상 됩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가혹하고 참혹하게 학대를 하고 법을 위반을 하는가? 저분들은 저렇게 법을 지키려 하는 분들인데 저분들을 훌륭한 분들을 저렇게 난도질하는가? 이것을 보고 국민들이 지지를 한 겁니다. 윤석열의 지지는 바로 그래서 나온 겁니다.
탄압에 문정권의 탄압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 탄압을 하려면 적군을 탄압을 해야죠. 북한군을 탄압을 하고 김정은을 탄압을 하고 해야죠. 왜 멀쩡한 자기가 임명했던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을 탄압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를, 또 자기가 임명했던 감사원장을 안방 지키라 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감사원이 정치를 하냐,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 민주당 여권에서 소리 질러가지고 여권이 그들로 하여금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그 공직자들을 모욕하고 공격하고 얼마나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직무의 독립성은 추호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정말 소몰이 하듯이 몰이를 해서 그저 코너에 넣고서 그저 그냥 공격했습니다. 참혹할 정도로. 그래서 그들은 뛰쳐나왔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게 아니고요, 국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여권이 정치적 중립을 거론하면서 이 최재형과 이 윤석열을 비난하는 것은 일종의 그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정치판은 기성 정치들만의 무대도 아닙니다. 야권은 유력 대선 후보를 스스로 발굴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야권에는 한 사람, 마의 5% 벽을 뚫은 홍준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복당을 거부하면서 야권의 대선 주자를 키우려고는커녕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바로 야권, 국민의힘, 바로 김종인과 또 그의 일당들, 또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이런 사람들이 1년여를 갖다 홍준표로 입당을 거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말이죠,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그건 이유는 뭐냐, 자기네들의 정치적 탐욕을 위해서 대선 주자를 야권에서 스스로 길러내질 못했습니다. 네. 자, 지금 야권도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이제 겸손한 자세로 대선에 임해야 됩니다. 왜? 길러내지 못했으니까 이제 야권의 대선 주자를 스스로들이 길러내라. 스스로 발굴해라. 키워라. 그리고 지금 대선 주자가 된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나 또 될 감사원장이나 또 지금 이제 복당을 한 홍준표나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어떤 대권의 소위 행진이 곧 아마 치열하게 시작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대통령이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그 윤석열 총장의 그 대권 선언, 국민의 절대적 환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온 매스컴이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이 대선 후보들을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아이러니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딱 하나입니다. 야권 단일화.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한 국가 안보가 다시 활성되는, 자유시장경제가 활성되는 대한민국의 새벽이 내일 반드시 그 사이에 태양이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